난로가 빨리 켜지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진동 센서를 사실상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요토미 페니터 GX32하고 그 다음에 시닝 페니터 300하고 이 두 페니터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페니터를 가져 나왔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도요토미 페니터하고 시닝 페니터하고 뭐 크기 차이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도요토미 페니터가 시닝 페니터보다 크기가 조금 큽니다. 폭도 약간 넓고 높이도 약간 높고, 그래서 크기는 요 도요토미 페니터가 좀 크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요 뭐 외관상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량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700kcal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페니터를 일단 가지고 차 안에서 사용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앞쪽에다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간절기 같은 경우는 되게 덥고, 특히 도요토미 페니터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나오는 열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거 갖다 뒤에다 놓고 사용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쪽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 뒤쪽에다 놓고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놓고 그 페니터 두 개를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세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요토미 페니터 먼저 실험하려고 여기다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 인버터도 여기 있습니다. 도요토미를 인버터 연결해가지고 전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초기 전력하고 그런 부분을 또 테스트하고 열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점화하는데 전력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인버터에도 지금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이제 크게 들립니다. 초기 전력을 지금 많이 잡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323W, 히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죠. 예, 정화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불이 들어왔고요. 점화가 되고 좀 이따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여기는 그 전력도 전력이 이제 많이 낮춰질 거예요. 지금 팬이 돌아가는 거는 지금 전력을 갑자기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인버터에서 지금 팬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소리가 안 나죠? 네. 이제 전력이 좀 이제 낮아진 거죠. 도요토미 페니터 같은 경우에 초기 점화가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가 저전력으로 만들어진 난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열할 때도 전기를 적은 전기로 이걸 예열하기 때문에 난로가 빨리 켜지지 않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닝 페니터 같은 경우는 전력을 이제 많고 사용하니까 예열이 굉장히 빠르고 점화도 빨라지는데, 도요토미 페니터 같은 경우는 낮은 전력으로 이걸 예열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추울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거는 시닝 페니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빨리 예열을 시켜주고 빨리 점화가 되는 거,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페니터 같은 경우는 열량이 2700kcal 정도 이제 시간당 그렇게 먹기 때문에 안에서 차박으로 사용하거나 조그만 텐트에서 사용할 때는 열량이 충분한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 보면은 시닝 페니터가 뭐 칼로리상 약간 낮긴 한데 도요토미 페니터와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전력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를 가지고 충분히 전기장판도 쓰고 또 난로를 돌리면서도 몇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에 이거 사용했을 때는 약간 매콤한 냄새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극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도 센서를 개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로 화력이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요토미 페니터 가지고 3박 정도를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온도 센서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화력도 세지면서 냄새도 좀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도 센서가 민감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높은 화력을 사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설정을 낮게 잡아도 화력이 굉장히 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박을 하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온도가 세가지고 정말 잠자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도 좀 열고 썬루프도 좀 많이 열어가지고 온도를 좀 맞추긴 했지만 한 22시간 쓰니까 5리터 탱크 가득 채워갔는데 한 3분의 2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게 온도 센서 때문에 이게 조금 화력을 좀 세게 잡는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지 이제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전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박할 때는 무조건 뭐 도요토인 페니터가 차박용으로는 정말 뭐 이길 난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에 대해서는 요게 저희가 난로를 안에서 사용하면서 앞에 세팅하고 난로를 켜고 움직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거나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진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는 아직 체크가 되지 않았었는데, 진동 센서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진동 센서를 사실상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네. 이렇게 지금 이미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난로는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동 센서를 키면은 이제 바로 꺼져요. 현재까지는 진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지금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 센서가 꼭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현재도 이건 온오프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동 센서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촬영 때문에 제가 오프를 지금 시켜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난방을 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차박이나 작은 텐트에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기에 사용할 때는 진짜 이 스펙상 열량이 너무 강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그 차박을 하면서 영하 1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추웠는데 안에서는 진짜 더울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동계, 간절기 때는 차라리 사용을 한다면 문을 좀 많이 열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극동계까지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 도요토인 페니터보다는 그 간절기 사용할 때는 이와타니 페니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 열량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가습기가 없어도 그렇게 많이 뭐 건조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주면 사용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찬 공기가 좀 들어오면은 가습기 없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요 위에다가 그 서큘레이터로 사용하는 선풍기를 달았는데 확실히 따뜻하더라고요.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니까 이 발밑 쪽으로, 저는 이제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이쪽에다가 이제 다리를 두고 잤었는데, 여기서 서큘레이터가 아래로 나오니까 발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같이 페니터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온도가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서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기에 사용할 때는 괜찮았던 거는 앉아서는 더워서 못 있는데 누워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계에는 누워있으면 분명히 추울 것 같은데, 그때는 서큘레이터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팬 형식으로 돌려주는 거지만 바닥까지는 난방하지 않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는 필요하다. 그거는 시는 페니터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제 도요토인 페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는 페니터 300을 이제 테스트 하려고 그러고요. 요걸 이제 그 인버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점화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전력을 먹는지, 어느 정도 빨리 켜지는지 한번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했고요. 스타트워치 눌렀고요. 아, 기름 넣었는데. 네, 제가 이동링을 안 뺐어요. 요 이동링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만든 이동링인데, 근데 이 정도 무게는 괜찮은데 이게 가득 차면은 이게 찌그러져요. 한 3, 4개로 겹쳐 놓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안 가능할까요? 네. 아이죠. 저는 넣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점화됐죠. 점화가 됐고, 시간은 거의 3배 빨리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시는 페니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112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그 전력을 먹고 있거든요. 사용 전력이. 점화 초기 아까 보시다시피 점화가 30한 5초 정도 되면 점화가 됩니다. 이거는 도요토인 페니터보다 거의 뭐 3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그 열량을 굉장히 전력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열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점화도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고, 지금 기름 냄새 같은 경우도 이건 진짜 확실하게 기름 냄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초반에 켰을 때 도요토인 페니터는 기름 냄새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시는 페니터도 기름 냄새가 나긴 나요. 근데 도요토인 페니터만큼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지금 사용할 때도 도요토인 페니터도 기름 냄새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뭐 거의 기름 냄새 느끼지 못했지만, 시는 페니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뭐 켰는지 안 켰는지 그냥 열기만 좀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열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열량은 거의 도요토인 페니터하고 시는 페니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요. 초기 점할 때 300W 이상은 그 전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요토인 페니터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114에서 109 정도. 그래서 뭐 이게 계속
100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전력을 먹고 있어요. 그 저전력을 사용하는 그 도요토 인피니터보다는 굉장히 전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는 확실히 도요토 인피니터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신인피니터도 도요토 인피니터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꺼지긴 해요. 하지만 도요토 인피니터만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도요토 인피니터보다 뒤에 한 요 10cm 정도 더 온도 센서가 나와 있어요, 뒤로.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안에 내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꺼지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신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안전장치가 도요토 인피니터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를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부에 산소가 없거나 산소가 떨어지면은 그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원이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로가 꺼져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도요토 인피니터는 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좁은 데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피니터나 그 난로를 사용을 하면은 난로가 안에 있는 산소를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꺼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꺼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환기를 하라는 이유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런 그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력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난로가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토 캠핑장이나 국립공원에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용한다 그러면 신인피니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토 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저전력 난로이기 때문에 노지나 차박이나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도요토 인피니터를 사용하는 게 낫고요. 신인피니터도 진동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난로를 갖다 움직이거나 약간 흔들림만 있어도 난로가 그냥 꺼져요. 난로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탱크에다가 기름을 채우려고 들 때 난로가 약간 흔들리거나 그 탱크가 난로에 부딪히면 딱 꺼져 버리더라고요. 도요토 인피니터도 진동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점이 있어요. 또 진동 센서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 전선을 잘라야 됩니다. 도요토 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안에 단자가 있기 때문에 단자를 끼우거나 빼가지고 그거를 리폼을 시킬 수 있는데 신인피니터는 무조건 전선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되면 AS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신인피니터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 탱크는 신인피니터나 도요토 인피니터나 똑같아요. 근데 신인피니터가 또 거기에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원터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그 마개를 열 수가 있는데 도요토 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사식이에요. 그래서 스크류 형태로 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원터치식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피니터가 또 승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해봤지만 이 밑에 바닥까지는 난방을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피니터를 사용해도 무조건 서큘레이터는 필요하다. 그래서 조그만 선풍기 달아서 같이 사용해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큘레이터는 신인피니터나 도요토 인피니터나 이와타니 피니터나 모두 그거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인피니터나 도요토 인피니터 사용할 때는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특히 좁은 차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산소가 금방 닳기 때문에 환기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창문을 열어놓든지 저희는 이제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는 항상 열어놓습니다. 공기를 계속 보충시켜주고 또 안에 있는 산소를 계속 교체시켜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환기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꼭 좋은 걸로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두 페니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도요토 인피니터와 신인피니터 두 개 다 되게 좋은 피니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한다면 차박에서는 아무래도 저전력으로 사용하는 도요토 인피니터가 훨씬 나을 것 같고 캠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한다면은 그 신인피니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인피니터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기에 더 안전할 수 있어서 요거는 캠핑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인피니터 300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차박도 많이 사용하고 또 캠핑도 사용하고 노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도요토 인피니터 GX32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페니터를 이제 비교해 봤고요. 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따뜻하고 좋은 페니터이기 때문에 이 두 페니터를 사용하시면서 차박과 캠핑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니터를 가지고 이번 겨울도 따뜻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차박과 캠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용쌤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